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미국의 목사. 그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태평양 건너 거대한 대륙의 메마른 땅 애리조나주. 그곳의 붉은 바위 협곡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세도나에서는 오래전부터 독특한 영적 에너지가 흐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이들은 그 신비로운 기운 속에서 명상하고 깨달음을 구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평화로운 도시에 한 영적 지도자가 던진 예언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도나의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데니얼 칼슨 목사였습니다. 55살의 그는 평생을 영적 통찰과 치유 사역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는 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었기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여름 뜻밖에도 한반도, 정확히 말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은 조용히 시작되어 점차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영적 계시를 통해 2025년이 한국의 국운을 결정할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4가지 중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025년 올해 안에 대한민국의 100년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빛의 길로 나아가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할 것인지 그 방향은 올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고된 운명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언이 왜 하필이면 지구 반대편의 목사에게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도대체 어떤 영적인 눈으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미래를 보았다는 것일까요? 그의 예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처음에는 그저 종교적 해프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칼슨 목사가 이전에 예측했던 세계의 주요 사건들이 연이어 들어맞으면서 그의 발언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예측했던 경제적 혼란과 지정학적 위기들, 심지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특정 질병의 확산까지 그의 예언은 늘 현실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을 넘어선 관찰자처럼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거대한 영적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 또한 단순한 허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서운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일까요? 왜 하필이면 2025년이라는 특정한 미래를 지목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100년간의 국운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의 예언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세도나의 작은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칼슨 목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왜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대한민국이 그토록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마치 조용하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그 파문은 서서히 퍼져나가며 모두의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왜 하필 지금 2025년에 한국의 국운이 결정된다고 했을까요? 그의 말은 단순히 종교적 경고를 넘어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던 거대한 흐름을 짚어주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그가 던진 4가지 예언 중 가장 많은 논란과 함께 섬뜩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붉은 바위 협곡에 앉아 영적인 비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길 내가 영의 눈으로 동방의 땅을 굽어보니 거대한 그림자가 그 땅의 절반을 뒤덮고 있음을 보았노라.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였으나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서쪽에서 밀려오는 탁한 물결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더라. 이 말은 듣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칼슨 목사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함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스파이처럼 사회의 각 분야에 깊숙이 뿌리내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방향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 신념이 다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칼슨 목사는 이들이 2026년, 즉 내년부터는 더욱 교묘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빛의 사명을 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진실의 빛을 가리며 혼란의 씨앗을 뿌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변질시키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이들은 언론, 교육, 문화 등 사회 곳곳에 독을 퍼뜨려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려 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말은 이어서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데 능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불만을 이용할 것이니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들의 진짜 목표는 오직 한반도를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예언은 2025년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혹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왜 칼슨 목사는 이토록 구체적인 그러나 암시적인 예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이 위험을 인지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유도하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한 영적인 경고이자 스스로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라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2026년 이후 그들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과연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이제 다음 예언으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첫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빛을 제시하기 전 그는 2025년 이후 한국이 마주할 두 번째 중대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의 거대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칼슨 목사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만약 저 그림자가 온전한 힘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거대한 바다 건너의 빛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동방의 땅은 2030년 이내로 그들의 완벽한 손아귀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대한 바다 건너의 빛은 누가 봐도 미국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이 자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미국과의 영적인 연대와 실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왜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을까요? 칼슨 목사는 이를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동맹의 차원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 차원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림자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힘과 지배를 갈망하며 한반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 곧 미국은 신이 이 시대에 허락한 또 다른 영적인 기둥입니다. 그들이 한반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때에만 이 어둠의 그림자가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단순히 정치나 경제 논리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장에서의 싸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되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거나 중단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고립되어 스스로의 힘만으로 거대한 그림자에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칼슨 목사는 이러한 상황을 영적인 고립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더욱 가속화하여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이라는 시간의 마감 시한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잠식하려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한국의 미래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평화와 번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지지 기반 위에 서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의 관계였습니다. 칼슨 목사의 경고는 단순히 미국의 도움을 구하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이 맺고 있는 영적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2025년 한 해 동안 이 중요한 관계는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국군을 구원할 희망의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예언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두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국제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립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지만 목사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세 번째 예언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가 말한 세 번째 예언은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칼슨 목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 신은 그분의 뜻을 행할 몇몇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며 진실의 목소리를 외치고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서 있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는 거대한 바다 건너의 나라, 곧 미국이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칼슨 목사가 말하는 사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특정 종교인이나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오직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들의 편에 서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용기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기자일 수도 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률가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정직함과 양심을 지키려 애쓰는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칼슨 목사의 예언은 이들이 외롭고 고된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들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이 사자들을 도와야 할까요? 칼슨 목사는 빛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빛과 만나 연합할 때 거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의 빛의 사자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영적 기둥의 지지와 연대를 받아야만 어둠의 그림자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의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이 시점에서 이들의 연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멀리 있는 초월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리 없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평범한 이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칼슨 목사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의 그림자를 방관하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빛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용기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예언, 2025년이 왜 한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해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세 번째 예언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한국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중대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네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예언은 왜 하필 2025년이 대한민국의 국군을 결정짓는 운명의 한 해가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칼슨 목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시간표를 영의 눈으로 보았노라.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영적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갈림길의 때였도다. 앞으로 한국의 100년간의 미래는 바로 이 한 해, 2025년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림자의 시대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이고 그 여파는 다음 세기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왜 2025년일까요? 칼슨 목사는 이를 영적인 정산의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이 쌓아온 역사와 영적인 에너지가 절정에 달해 이제는 그 결과물을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겪었던 끔찍한 갈등과 분단의 아픔, 그리고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가 모두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 안에는 신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또한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고 그 두 힘이 충돌하는 시점이 바로 2025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의 사자들이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을 심으려 합니다. 만약 이 해에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 분열하고 진실을 외면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팔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운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칼슨 목사의 예언은 우리에게 2025년이 단지 365일의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시험대이며 우리 각자의 선택이 모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갈 때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희망의 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중대한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예언의 배경, 즉의 미국 목사가 이토록 한국의 국운에 대해 말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섬뜩한 경고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품었습니다. 왜 한국의 국운에 대한 예언을 지구 반대편의 한 미국인 목사가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문제를 넘어 세계 질서와 영적인 균형에 대한 거대한 담론으로 이어집니다. 칼슨 목사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영적 에너지가 충돌하는 경계선이자 인류의 운명이 시험대에 오른 중요한 영적 허브입니다. 신의 계획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나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한반도를 먼저 장악하려 합니다. 한반도의 영적인 전쟁은 곧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싸움의 서막인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한국의 운명이 곧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장악함으로써 서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그들의 힘을 확장하려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그들의 야욕은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 건너편까지 뻗어나갈 것입니다. 미래의 역사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빛과 어둠의 세력이 갈라지는 거대한 분기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국운이 곧 미국, 나아가 전 세계의 안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칼슨 목사의 예언은 단순히 한국의 국내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인 세계 지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예언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분열과 갈등이 단순히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의 마감시하는 이 싸움에서 한국이 승리하거나 혹은 패배하여 다음 세기로 넘어갈 영적인 짐을 지게 될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칼슨 목사의 예언은 우리에게 한국의 문제를 단순히 국내 정치나 사회 갈등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야에서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단순히 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운명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추적하고 그들의 활동 징후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첫 번째 예언에서 언급된 그 특정한 세력의 활동 징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한국의 국운이 곧 전 세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예언, 즉 한국 사회를 교묘하게 움직이는 특정한 세력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입니다. 칼슨 목사가 말한 대로 이들은 2026년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활동할 것이기에 2025년인 지금 그들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여 분열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매체들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들의 이념을 은밀히 심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정신을 파괴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을 조장하여 나라의 근간을 허물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들의 활동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이 특정 의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국민들의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은 과연 우연일까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며 끝없는 논쟁에 갇혀있는 지금의 모습은 과연 자발적인 현상일까요? 칼슨 목사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그림자가 심어놓은 혼란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폭력 대신 생각의 전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그들이 조종하는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뜻을 실현합니다. 이 인물들은 사회적 신뢰를 얻은 지식인일 수도 있고 대중의 인기를 얻은 문화예술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의나 진보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북쪽의 차가운 바람과 서쪽의 탁한 물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입니다. 칼슨 목사는 이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 차이라고 치부했던 수많은 갈등과 논란들을 이제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대한 그림자는 우리의 무관심과 분열을 먹고 자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소나기에 넣으려 합니다. 이제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희망의 존재들, 즉 빛의 사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우리에게 2025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 사회 곳곳에 독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에 맞서 싸우는 빛의 사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칼슨 목사는 그들을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진실을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운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언론인일 것입니다. 기득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보도하려 애쓰는 이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때로는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진실을 향한 펜을 놓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그림자가 가장 먼저 점령하려 했던 정보의 영역에서 빛을 밝히는 파수꾼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타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소신을 지키는 이들. 그들은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대중에게 오해받으면서도 묵묵히 옳은 길을 걸으려 합니다.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의 사자들은 학문의 자유와 양심을 지키려는 학자일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일 수도 있으며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평범한 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 즉 부정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한 명의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칼슨 목사의 예언은 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그들의 외로운 싸움이 하늘의 시간표에 기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빛의 사자들은 서로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영적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에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영웅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택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2025년은 바로 이 빛의 사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해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하는 해입니다. 이제 이 예언을 마주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의 국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결코 멀리 떨어진 거대 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빛의 사자들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2025년,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넘어 우리 개인의 영적인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칼슨 목사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속삭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과 당신의 다음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방관한다면 당신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칼슨 목사의 예언은 이 혼란이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빛의 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롭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실의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양심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진실 하나를 용기 있게 지지하는 것이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거창한 영웅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분별하고 그 진실을 위해 작은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국운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퍼즐은 완성될 수도 있고 영원히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과 침묵은 어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 것이고 각자의 작은 용기와 행동은 빛의 사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중대한 미래의 결정 순간에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주체로 설 것인가?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칼슨 목사의 최종 경고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미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언이 실현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펼쳐질 두 가지 미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그가 먼저 말한 것은 예언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미래였습니다. 만약 2025년이라는 결정적인 시기에 한국이 어둠의 그림자에 굴복한다면 그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법이 되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 속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적인 고립 속에 갇혀 스스로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결국 2030년 이내로 그들의 완벽한 소나기에 넘어가 다시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음 100년간 그들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이 2025년에 내린 잘못된 선택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칼슨 목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어 빛의 사자들과 함께 싸운다면 미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희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선택을 통해 한국은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혼란은 질서로 바뀌고 분열은 화합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영적인 등대가 되어 모두에게 희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빛을 위한 굳건한 기초가 될 것이고 다음 100년간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데니얼 칼슨 목사의 예언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2025년이라는 시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국운은 누군가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과 무관심으로 어둠의 그림자를 짙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용기와 행동으로 빛의 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한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